실제로 AI 툴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픽 생성부터 편집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할인 혜택 프로모션 키비주얼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산돌 브랜드 디자인팀 박정효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AI를 활용한 디자인 실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디자인 업계의 흐름을 보면 플러스 X, 아모레퍼시픽, 토스처럼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협업 사례를 통해 AI 활용 흐름을 살펴보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팁까지 함께 공유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현업에서는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브랜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X의 포파라치 프로젝트에서는 AI로 반려동물 이미지를 재구성해 브랜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어요. 브랜드의 개성을 AI로 표현한 사례죠. 아모레퍼시픽은 AI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브랜드 콘텐츠를 제안하도록 한 건데요. 이제 AI 활용 역량 자체가 디자이너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토스는 자체 AI 툴 토스트를 개발해 브랜드 가이드를 AI에게 학습시켜 토스만의 감성이 담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해외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펜타그램은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 AI 그래픽을 적용하고 기획부터 비주얼까지 AI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을 실험 중이에요. 피그마 같은 툴도 AI 기능을 도입하면서 자동 레이아웃이나 색상 추천을 AI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 툴 안에서도 AI와 협업하는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서 디자이너의 실무 방식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AI 이미지 생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바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침실 인테리어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고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럭셔리 모던 베드룸이라고만 입력해도 제법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분위기나 스타일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묘사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나도 익숙한 챗 GPT입니다. 프롬프트를 넣고 싶은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를 프롬프트로 정리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미지를 넣으면 그 스타일을 분석해서 프롬프트 형태로 바꿔주기도 하죠. 이렇게 만든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가장 의도한 이미지와 적합한 것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챗GPT에게 원하는 사양들을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받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뒤에 붙는 대시 뒤에 수식들이 보이시나요? 이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프롬프트가 무엇을 그릴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파라미터는 어떻게 그릴지를 지정해주는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 AR이라고 적힌 건 이미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이미지는 주어진 화면을 꽉 채우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비율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또 저는 스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했는데요. 스타일 로우라고 입력하면 특정한 스타일의 개입을 줄이고 작성한 프롬프트 그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파라미터가 바로 스타일 레퍼런스입니다. 프롬프트에 코드를 추가하면 특정 코드의 톤이나 색감, 조명 스타일을 참고해서 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처럼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합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원하는 방향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외에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레오나르도 AI처럼 이미지 생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런웨이나 베오2, 소라
같은 텍스트 기반의 영상 생성 기술도 저는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미드저니에서도 짧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종종 사용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2025년 피그마 컴피그에서 공개된 AI 기능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피그마에서 만든 디자인을 바로 웹사이트로 퍼블리싱할 수 있는 피그마 사이트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시안을 실제 웹 형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드 기반의 디자인을 웹에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히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편집 가능한 디자인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반복 작업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에도 비즈컴처럼 스케치를 실사형 3D로 만들어주는 제품 디자인 모델링 중심의 AI 툴, 어울리는 컬러 팔레트를 제안해주는 툴도 있죠. 이처럼 지금은 프롬프트 텍스트를 잘 입력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AI 툴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픽 생성부터 편집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슬롯머신을 돌려서 랜덤 할인 쿠폰을 받는 이벤트 많이 보셨죠? 그런 가상의 할인 혜택 프로모션 키비주얼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저는 슬롯머신 특유의 레트로한 느낌의 약간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한 3D 어셋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할인 프로모션은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여야 하니까 블랙 배경을 활용해서 대비를 주고 네온 반사광 같은 요소를 넣으면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산돌그름의 블루 컬러를 조금 조정해 볼까 해요. 이런 조건들을 정리해서 챗GPT에게 설명을 했더니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를 이렇게 정리해 줬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 비율과 스타일에 대한 파라미터도 함께 추가해 봤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 중 하단의 2개는 너무 뭉개지고 빛 반사가 심해서 상단의 2개를 활용해 볼게요. 처음 생성형 이미지를 써보시는 분들은 원하는 이미지가 한 번에 안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말 수십 번 시도해서 겨우 하나 괜찮은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조금씩 프롬프트를 수정해가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또 완성된 이미지도 어색하거나 불완전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정을 거치거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고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내에 에디트 기능을 써도 좋고요. 이제 가공한 어셋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화면을 구성해 볼게요. 우선 배경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만색 배경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붙여 넣어줄게요. 조금 더 배경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컴패티도 추가해 볼게요. 조금의 효과도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안에 들어갈 문구들을 써줬고요. 저는 산돌그룹에서 새로 출시된 워키토키 폰트를 사용해봤습니다. 혹시 사용해보셨을까요? 워키토키는 세로형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데 특화된 폰트인데요. 또 컨덴스드부터 익스텐디드까지 콘텐츠의 성격이나 화면 비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라운드도 있어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요. 우선 저는 라운드와 베이직 둘 다 사용해보고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해볼게요. 상단의 서브 타이틀은 비교적 글자 수가 많아 컨덴스드로 메인 타이틀은 글자 수가 적지만 임팩트가 빵 있었으면 좋겠어서 익스텐디드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밑에 CTA 버튼은 노말로 사용해 볼게요. 텍스트가 배경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효과도 조금 더 줘볼게요. 버튼을 조금 더 강조를 해보고 싶어서 컬러를 백그라운드에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베이직이 저런 서리얼한 반딱반딱한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앞에 것으로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비의 모션을 가미해서 주목도를 더 끌어올려 볼 텐데요. 이번엔 런웨이를 사용해서 숫자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컴패티가 살짝 흩날리는 장면도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도 챗GPT를 활용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로 정리한 뒤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저는 이미 생성된 프롬프트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넣어볼게요. 카메라는 고정한 상태에서 줌이나 줌아웃을 하지 않도록 앞에 설정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숫자 7이 돌아가는 것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컴패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천천히 떨어지도록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만든 영상을 가지고 워키토키 폰트 적용을 해서 모션 키비주얼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꽤 괜찮은 옷셋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직은 과도기라 활용이 쉽지만은 않고 여전히 논란도 많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AI가 내 자리를 뺏는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디자이너분께서 해주신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피할 수 없으면 올라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무에 바로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부터 제작까지의 과정을 담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AI를 실무에 도입해 보려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AI가 디자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